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한 토트넘은 다음 시즌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라는 가장 높은 무대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챔스 결승까지 갔었던 그때 그 멤버들은 뭐 하나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모든 선수들을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많은 선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함께 했었던 케인과 다이어의 소식을 먼저 찾아봤는데요. 일단 케인은 현재 바이에른 소속으로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6강에서 브라질 팀 플라멩고를 만나서 4대2로 대승을 거뒀었죠. 이 경기에서 케인은 멀티골을 폭발시키면서 뮌헨의 8강 진출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김민재가 출전하지 않아서 굳이 전해드리지 않은 경기이긴 한데 뮌헨의 8강 상대가 다름 아닌 PSG라서 혹여나 김민재와 이강인의 맞대결이 필드 위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출전 시간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고 또 경기가 의외로 이변도 많이 일어나면서 최대한 베스트 멤버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FIFA 월드컵에서 조금이라도 더 활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케인은 자신이 멀티골을 넣고 승리한 이후에 8강 진출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공식 인터뷰가 아니라 본인 SNS에만 팬들을 위해서 업로드한 듯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와, 엄청난 경기였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힘들었다. 경기 환경이 정말 어려웠지만 선수들이 힘을 모아 다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상대하는 팀도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했다. 우리가 기회를 잘 살리면서 4대2로 승리했다. 확실한 승리로 8강에 진출했다. 이제는 회복할 시간이다. 내일은 잠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경기를 준비할 것이다. 이 순간을 정말 즐기고 있다. 지금까지 마이애미 경기장은 나와 잘 맞는 것 같다. 특히 오늘 두 번째 골 장면은 정말 괜찮은 마무리였다. 덕분에 승리의 쐐기를 박을 수 있었다. 계속 이런 경기를 보여주길 바라면서 8강에 임하겠다라면서 팬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계획을 소탈하게 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확실히 케인이 볼을 좀 잘 차긴 합니다. 네. 뮌헨과 파리의 클럽 월드컵 8강 경기는 7월 6일 일요일 새벽 1시에 시작되고 여기서 승리하면 두 경기를 더 치릅니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토트넘과 친선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손흥민과 케인의 재회를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어서 간발의 차이로 손흥민보다 먼저 우승 트로피 맛을 본 다이어입니다. 한국 팬들에게는 참 애증의 존재인데 한때는 손흥민과 절친 케미를 뽐내면서 손흥민의 득점왕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프 친구인 케인의 덕으로 뜬금없이 뮌헨이라는 강팀으로 이적했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리 봐도 형편없는 실력에도 불구하고 투엘 감독이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김민재가 피해를 봤습니다. 다이어가 제대로 뛰지 않은 것인데 김민재가 실수를 했다는 인상이 박히면서 독일에서 김민재 이미지가 추락해버렸거든요. 자, 아무튼 뮌헨에서 리그 우승을 맛본 이후에 다이어는 AS 모나코라는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프랑스 리그 소속인데 모나코가 갑자기 철진한 유명 선수들을 마구 영입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물론이고 그 유명한 폴 포그바도 최근 모나코로 이적을 했거든요. 모나코 경기를 챙겨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슈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는 모나코로 이적 후에 영상을 찍었는데 왠지 모르게 팔에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깁스를 한 채 모나코의 바닷가에서 요트를 타고 이적 소감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이어는 유니폼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모나코가 유서 깊은 클럽인 것을 알고 있다고 수준급의 립 서비스를 뽐냈습니다. 솔직히 경기력만 생각하면 과연 다이어가 프랑스 리그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유니폼을 패션용이 아니라 경기용으로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참고로 다이어는 손흥민보다 한 살 어립니다. 네. 이어서 참 토트넘의 아픈 손가락, 손흥민의 절친 알리의 근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알리는 엄청난 재능에도 게으른 훈련 태도를 보이면서 무리뉴에게 제대로 한 소리 들었던 비운의 선수인데요. 이후 토크쇼에서 불우했던 유년 시절이나 성인이 된 이후의 방황을 털어놓으면서 많은 팬들의 동정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여론은 금세 식었고 결국 알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축구 선수로서 실력을 보여줘야 했죠. 그러나 에버튼으로 이적한 뒤에도 이렇다 할 반전은 없었고 터키의 베시타스로 임대를 갔을 때에도 별다른 임팩트를 보이지 못한 채 추가 부상까지 당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대로 임대가 종료된 알리는 23-24 시즌에도 에버튼 소속이었지만 단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하고 시즌 종료. 계약 만료로 무직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은퇴를 하는가 싶었는데 올해 1월에 용케도 소속팀을 찾았습니다. 이탈리아 세레이의 코모 1907이라는 팀인데 이 팀은 과거 아스날 출신의 미드필더였던 파브레가스가 감독이었던 팀이죠. 정말 어렵게 얻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알리는 748일 만에 돌아온 복귀전을 백태클로 장식하고 맙니다. 경기 시작 8분 만에 백태클을 하면서 곧바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버린 건데요. 과거 데스크라인 중에 유일하게 알리만 우승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다룬 선수라 말이 길어졌는데 알리의 최신 근황은 같은 토트넘 출신인 카일 워커 피터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일 워커 피터스는 최근 사우스햄튼과 계약이 종료되면서 자유계약 신분이 된 선수인데 토트넘에서 데려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 적도 있는 선수죠. 카일 워커 피터스와 알리는 같이 훈련도 하고 또 루이비통 패션쇼도 같이 가면서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알리가 혹시 이적료 없는 카일 워커 피터스를 코모라는 팀으로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참 역대급 재능 소리를 듣던 알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은 다시 빛을 발하길 응원합니다. 이어서 한때 손흥민과 경쟁자 소리를 들었던 아르헨티나 윙어 라멜라는 소식이 없습니다. SNS를 들어가 봐도 5주 전에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하자 축하의 글을 올린 게 전부입니다. 토트넘을 떠나서 세비야로 갔던 라멜라는 계약 만료 이후에 지난 시즌에 그리스 리그의 AK 아테나라는 팀으로 이적했는데요. 6득점 3도움으로 나름 밥값은 한 듯합니다. 그리고 챔스하면 잊을 수 없는 암스테르담의 영웅 모우라 소식도 있습니다. 모우라는 현재 모국인 브라질로 돌아가서 상파울루 소속으로 뛰고 있죠. 토트넘이 유로파 결승전을 치를 때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응원하는 영상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지금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상파울루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또 브라질 선수는 흔치 않게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를 믿나 보더라고요. 최근 사진과 함께 성경 구절을 같이 올리면서 독실한 믿음을 뽐내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모우라는 항상 호감이라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증의 선수 페리시치. 페리시치는 올해로 만 36살이 됐는데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으로 가서 리그에서 9득점 8도움을 올렸고 챔스에서는 4경기 3득점을 올리면서 토트넘 때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SNS를 보니까 아직 프리시즌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개인 훈련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성기는 많이 지난 나이라서 그런지 체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최근 클럽 월드컵에도 참가했던 요리스는 SNS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근황은 지난 6월 25일에 플라멩고에게 패배하면서 1무 2패로 클럽 월드컵에서 광탈했다는 거. 과거 토트넘의 수비를 책임지던 알도베이럴트와 베르통어는 올 시즌을 끝으로 나란히 선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새삼 여전히 토트넘의 중심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손흥민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근황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